사실 어제 보셨죠? 김건희 씨. 예, 김건희 씨 사과하는 거. 네, 보고 뭐 저녁에 JTBC 나가서 뭐 그거 관련해서 얘기도 오늘 솔직히 지금 이게 5번째 방송이거든요. 네. 다르게 어제- 좀 해봅시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JTBC부터 해가지고 오늘 4개를 하고 왔는데 지금 김건희 사과 식었습니다. 이제 안 하면 안 될까? 그냥 그러니까. 다 끝난 걸로 하면 안 될까? 좀 다르게 해보지 뭐 그러면. 네, 리도라미님이 김주일 대표 얼굴이 피시네요. 팬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주일 예. 대표님 팬이 많아요. 사실 저희 유튜브 채널이 요즘에 힘들어. 왜 힘드냐면 저 안에서 뭐 많은 좀 구독자들끼리 싸우시고 예. 또 열받아서 나가버리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뭐 아시겠지만 김주일 기자가 여기 앉아서 저랑 같이 이걸 한다는 건 여기가 완전한 보수 채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걸 원하는 분들 막 화내고 나가시더라고. 특히 요즘에 이준석 대표랑 또 여기 윤석열 후보는 안 좋으니까 진짜. 뭐 예. 이쪽을 조금만 뭐 좋게 얘기해도 막 다 막 난리가 나. 그래서 저희는 근데 뭐 아시겠지만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예. 별로 신경 안 쓰고 오늘도 좀 뭐라 그래야 될까? 그 김주일 기자 생각이랑 또 제 생각이랑 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보죠. 뭐 여러 번 얘기를 하셨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건희 씨 사과를 보면서 난 다른 건 다 모르겠고 그 자리에 직접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인정. 인정? 되게 재수없다. 인정? 그걸로 부족해요?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 부분은 인정을 해요. 훌륭했다. 뭐 훌륭했다기보다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거를 다른 분들이 어떻게 보는지가 궁금을 해서 그렇죠. 저 뭐 주변에 저는 이제 여론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들이 당연히 있고 보수 진영부터 중도 보수 뭐 진짜 중도 스윙부터 해서 다 물어봤어요. 네. 공통된 의견은 이거가 만족스럽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만족스럽다는 없었다. 네, 만족스럽다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보수 진영에서 범보수 진영에서 나왔던 의견은 그래도 사과했으면 된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반응. 그리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쁘네. 그 댓글에 되게 많더라고. 이쁘네. 댓글에 많았어. 성형 잘 됐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봤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봤고. 그러니까 저는 이 사과의 효과를 이렇게 봅니다. 옛날 얘기를 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할게요. 하세요. 옛날에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뒤에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엄청 이제 그 한나라당이 궁지에 몰렸어요. 그때 한나라당을 살린 게 뭐였냐면은 정동영 의장의 노인 폄훼 발언이었죠. 그렇지. 노인들은 좀 이번에 쉬셔도 되고 그걸로 한 큐에 갔잖아 거기. 한 큐에 갔죠. 근데 그거를 이제 왜 그랬는지를 잘 분석을 해봐야 돼요. 왜 그랬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탄핵한 저 한나라당이 마음에 안 들어. 중도 보수도 되게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열린 우리당이죠. 열린 우리당을 찍기에는 마뜩지 않아. 이런 정서가 쫙 깔려 있었어요. 깔려 있었는데 내가 민주당을 그러니까 안 찍고 한나라당을 찍을 명분을 줬어요. 그 발언이. 그 발언이. 예, 그 발언이 네. 아니 감히 노인을 폄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거죠. 사실은 준비가 돼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도 보수의 분들은 나는 언제든지 한나라당 명분만 다오. 주기만 한나라당 하면 난 절로 갈게. 절로 갈게라는 명분이 준비돼 있었는데 이제 정동영 의장이 거기다 불을 지펴버렸네. 불을 지펴버렸죠. 그러니까 좀 이게 분위기 좋으니까 이제 아무 말 막 하시잖아요. 원래 정치인들이 그렇지. 막 이제 그거예요. 이게 지금 딱 김건희 씨 사과가 딱 그겁니다. 뭐냐면은 중도 보수에서 지금 이제 원래 그러니까 뭐 흔들림 없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뭐 사과를 하든 사과를 하지 않든 그건데 중도 보수에서는 이제 이거죠. 아니 윤석열 후보가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이 자기 가족한테는 적용 안 되는 거야? 그렇지. 팔이 안으로 굽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그럼 조국하고 다른 게 뭐야? 이런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함으로 인해서 그래 뭐 문제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래 그래도 정권 나와서 교체 직접 하는데. 정권 교체는 해야지라고 명분을 주는 걸로 딱 이게 그 타겟팅이 정확하게 거기에요. 진보 진영이 뭐라고 그치. 뭐 얘기를 하든 그거는 사실 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 타겟팅이 된 거고 엄청 반등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걸로 지지율이 확 반등하지는 않더라도 이게 이제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그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어쨌든 잘했고 일단락 됐다고.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은 그거예요.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이 상당히 그립감을 가지고 이번에 그렇지. 이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종인이 띄운 기동회기의 첫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극비리에 그날 그렇지. 오전에 윤석열 후보의 경제 일자리 정책이 발표됐는데 오후에 이 김건희 씨 그렇죠. 이거가 나왔는데 이거는 조율이 전혀 안 됐던 거예요. 일부러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그렇더라고. 중요하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김종인의 생각은 뭐였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를 일단은 정리를 해야지 다음 앞발작으로 나갈 수 있다. 그 쉽게 말하면 숙제 같은 거네. 숙제 같은 거요. 숙제를 하지 않으면은 앞발작 한 발자국 못 나가니까 올해 내에 무조건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게 맞을 겁니다. 김종인의 어떤 판단력은 저는 높게 평가를 해요. 이분의 어떤 정치 이력과는 그렇지. 상관없게 어떤 동물적인 감각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뭐 여러 미흡한 점이 있고 남편한테 사과한 거냐 아이빌리브냐 뭐 이런 얘기들이 노래 되게 잘 맞더라 근데. 깔아주세요 아이빌리브. 저희 남편은 뭐 이렇게 그게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도 보수한테는 맞아.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과에 대한 평가를 물어보면 민주당에서야 뭐 당연히 그게 사과냐, 뭐 남편한테 한 사과지, 뭐 악어의 콧물 이거 당연히 비판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저기서 비판했으니까 사과 잘못됐네 이렇게 판단할 것도 아니고 또 원래 윤석열 후보 지지할 분들이야 진짜 말했던 것처럼 사과를 하든 안 하든 무조건 또 지지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애매한 중간에 이 중도 보수 어디로 갈까 고민하면서 그래도 정권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일종의 윤석열 후보를 찍을 수 있는 명분을 줬다. 뭐 그런 의미라면 일단은 뭐 엄청난 반등을 할지 몰라도 어제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 그러면. 네, 뭐 더 사실은 메시지가 정제돼서 나왔으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개인의 문제도 있고 반대했다고 처음에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씨가 나온 거를 사실은 선대위에서 거의 손을 안 댄 것 같아요. 내용을 그렇더라고. 보니까. 맞아. 뭐 이를테면은 뭐 그러니까 뭐 아니 유산 얘기까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손을 안 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대위가 조금 더 그립감을 가져갔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나는 생각이 좀 반대인데. 그거는. 나는 그래요? 오히려 김건희 씨가 썼다고 느껴지는 내용이 있어서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손본 게 아니어서 오히려.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 손보는 건 아닌데 전체 6분에 5분 남편 얘기는 좀 너무 길었다. 사실 사과의 제 개인적인 평가는 배분. 사과의 신기원을 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솔직히. 왜냐면은 격가지 얘기를 다 쓴 거예요. 좀 근데 심파적인 내용이 많았지. 일반적으로는 사과에 대해서는 그 사과의 원칙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이유를 달지 않고 해석의 여지가 남지 않게 그냥 이렇게 인정을 하고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는 거를 사과의 원칙으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배치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선대위에서도 알았는데 안 건드리는 게 낫겠다. 그런 부분까지 이제 감정선까지 고려를 해서 아마 한 것 같고 내 그게 생각에도 그 부분이 중도 보수한테는 먹힐이라고 본 거예요, 선대위는 사실. 예, 그렇게 해서 나온 것 같아요. 예. 내가 중도 보수인가 보다. 난 어제 괜찮았거든. 딱 보자마자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진짜 사과는 얼마 없어. 다 윤석열 후보 얘기 어떻게 만났고 뭐 맨날 똑같은 옷 입었는데 후배 밥 사주고 뭐 이런 좋은 사람이니까 나를 비난하더라도 우리 남편은 지지해달라는 취지 얘기를 하면서 그냥 저분이 일단은 다른 사람들이 손보는 거 좀 인위적인 사과는 안 하고 본인 하고 싶은 거 얘기하는구나. 그게 오히려 자연스럽더라고. 그러니까 사과의 아까 신기원을 열었다 했는데 뭐 시간 배분이나 이런 거 떠나서 그냥 저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느낌 정도는 있어서 뭐 그렇잖아요. 어차피 저 민주당 쪽에서는 뭐 당연히 그거 뭐 엄청나게 심하게 깔 거고 그거랑 상관없이 중도층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딱 터지면 아까 딱 말한 것처럼 보수는 잘했어. 진보는 저게 뭐 사과야. 이거는 너무나 예상이 가능한데 예상을 뛰어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 어떤 분이요? 제일 대표적인 거 이분은 내가 보니까 윤석열 후보 영입해야 될 것 같아. 손혜원 씨. 홍조를 정확하게 워딩이 뭐였지? 홍조를 띠고 배시시 웃으며 뭐 이렇게 일관되게 외모를 지적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그분이 그를 말할 자격이 되는지 잘 모르겠네, 솔직히. 뭐 자격은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것 또한 이제 내가 살짝 여기까지만. 외모 평가와 뭐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동일한 거를 다르게 표현하신 분들도 굉장히 잘 있을 텐데 굳이 외모를 그렇게 하는 그거는 그냥 자기 정치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예. 자기한테는 정치가 되나? 자기 정치? 아니 열성 지지자들. 열성 지지자들이죠. 뭐 손혜원 그리고 그냥 그분은 이미 약간 정치 이제 의원은 안 한다고 이미 선언을 했잖아요. 그냥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뭐 어느 당에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당에나 그렇죠. 예, 어느 당에나 그런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하고 얼마나 이 공식 조직 당이 뭐 그게 민주당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얼마나 선을 긋느냐라는 거고 이것도 역시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사과가 부족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과 여기에서 이제 뭐 이제 열린공감 TV가 뭐 이제 거기- 난임 뭐 거짓말이다. 그거는 유산 약간 거의 미친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선거에는 도움이 안 되는데 네. 그냥 영업하는 거죠. 그런 건. 열린공감 TV는 자기 장사하고 손혜원 의원도 그냥 음. 뭐 의원 안 한다는데 뭐 이렇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네. 사실 뭐 본인들이 어쨌건 윤석열 후보가 되는 것보단 이재명 후보가 되길 원할 거 아니야 그 둘이. 뭐 그거 당연하지 않겠어? 근데 그게 꼭 그렇지도 않나?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 본인들이 생각하기엔 이게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어느 진영이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열심히 합니다. 옆에서 보기에는 완전 엑스맨인데 슈퍼 엑스맨이지. 슈퍼 엑스맨인데 뭐 어느 진영에나 있어요. 근데 자기 어떤 네트워크에 갇힌 거죠. 본인들 주변에는 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를 되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성찰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분들이 되게 많죠. 네. 저기 그 하얀 눈이 내려올 때면 님이 질문하셨어요. 기자님 열린공감 TV랑 민주당이랑 아무 연관 없나요? 근데 어디서 저렇게 소스 받고 그러는 거예요?라고 하셨습니다. 민주당이랑 공식적으로는 아무 연관이 없는 걸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거를 특히 보도를 하는 데가 열린공감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한번 저렇게 되면은 그 언론사도 그래요. 뭔가 단독하면은 그 이후에 제보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거와 옛날에 관련해서. JTBC 그 태블릿 첫 보도하고 그 최순실 관련 저기 뭐 다 소스가 절로 갔다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예, 그런 거랑 비슷하게 열린공감 TV에 이제 온갖 제보들이 다 들어가는데 그거를 확인을 어디까지 하고 보도를 할 것이냐는 사실은 언론사의 판단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열린공감 TV는 대체적으로 조금 설리거도 보도를 하는 경향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가 어떤 윤리적인 어떤 금기 윤리적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정서적인 정서적 금기가 있지. 금기가 있는데 그거를 개의치 않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나가는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오늘 팬데님 준일이 형 이재명 돼도 우리나라 괜찮겠지? 체계가 있는 나라니까 마음의 준비 중인데 너무 무서워. 저분은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의 상황을 보면서 야 이거 잘못하면은 저쪽이 집권할 것 같은데 이게 그래도 되냐?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짜증 나고 지금 이준석 대표 하는 것도 짜증 나는데. 저쪽은 못 지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분들이 많은 것 되게 같아. 많이 요즘 안철수 후보 막 그러니까. 7% 8% 막 나옵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고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 얘기를 짧게 하면은 그 무응답층이 전화 면접에서는 거의 25%까지 나왔어요. 지금. 전화 면접에서 25%까지. 원래 전화 면접은 무응답이 많습니다. 지지하는 후보 없음 더하기 응답하지 않음을 더해서 25%까지 지금 최근에 나왔거든요. 네. 25%는 많이 나온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양쪽 다 싫어구나. 양쪽 다 싫어해요. 일단 대기. 일단 대기. 근데 이게 대부분이 윤석열 후보에서 빠진 거예요. 여론조사 그렇지. 예전에 제가 지난 2주 전에 나와서 여론조사 보는 법을 조금 알려줬죠, 설명을 쭉. 드렸는데 지금 최근에 오늘 나온 것까지 포함해서 여론조사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떤 조사 방식을 쓰든 ARS든 전화 면접이든 이재명은 또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안 빠졌더라고. 그냥 안 빠진 거 오른 게 아니라. 안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37% 안팎입니다. 그 정도. 예, 그죠? 이를테면은 그 CBS에서 조사한 서던 포스트가 조사한 게 37%대 27, 뭐 뒷자리 수는 거의 8.9%인가 뭐 이렇게 28인가 뭐 그래요. 하여간 거의 8.9% 났는데 여기는 전화 면접이거든요. 근데 오늘 KSOI가 발표한 맞아요. 거는 36.7%예요. 이거는 ARS예요. 그냥 조사 방법이 다르고 달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차이가 좀 난다고. 그런데 윤석열은 여기 앞에 거는 전화 면접에서는 27% 나왔고
이 KSOI에서는 ARS에는 37% 나왔어요. 36% 나왔어요. 이게 뭐 거의 10% 차이 나요. 그렇지 10% 차이 나네. 이거를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네. 이재명 후보의 확장성에 문제가 있는 거는 이미 한 두세 달 전부터 명확하게 그렇지. 나타났어요. 그래서 30% 후반대 박스권을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 그래서 지금 빠진 게 다 윤석열 후보한테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10% 포인트가 조사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그 10%가 무응답층이 늘어나는 무응답층이나 이제 뭐 지지하는 후보 없음으로 늘어나는 결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건희 씨 사과하고 이제 이 사과가 여론조사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아주 크게 반등은 안 할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그 무응답 측으로 열받아서 간 분들이 좀 돌아온 효과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 있죠. 있는데 지금 사면 초과예요. 사실은 사면 초과에 이제 상황적 엄중함이라기보다는 그냥 상황 그 네 가지 이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윤석열 후보한테 하나는 김건희 씨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가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윤석열 후보 개인의 실언 그렇지. 내지는 망언으로 불리는 이건 이제 그런 설화들이 있는 거고 저번 주에 부득이하게 입당 그게 되게 컸더라고. 그거는 보수층이 그러니까 많이 빠졌어요. 우리 네. 그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때. 지금 그거를. TK하고 PK에서 많이 빠졌는데 그렇지, 그게 맞아. 상당히 영향을 부득이하게 입당이 그거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정책적인 준비 부족 요게 한 축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선대위 내분 이렇게 네 가지 축으로 지금 그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압박이 되고 있어요. 김건희가 해결이 된다고 해서 나머지 세 개가 해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이게 반등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 이미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 대한 약간의 물음표 중도 보수 진영에서 물음표가 지금 켜진 상황이라서 하나씩 그래서 지금 선대위의 국민의힘 선대위는 하나씩 해결한다라는 건데 첫 번째 시작은 김건희로 시작하겠다라는 게 그렇지. 이번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예. 근데 여기 지금 마지막에 재밌는 그 문자 나왔네요. 지금 마지막 거 좀 보여주실래요? 자 준일님 이거 하셨어요 그때 지난번에 최근에 뭐 어쨌건 정권 교체 여론이 높으니까 윤석열 후보가 술 먹고 유권자 폭행만 안 하면 대통령 될 거라고 한 것 같은데 술 안 먹고 유권자 뒤통수 치네요. 야 이게 진짜 그때 그 말 너무 기억나. 그때 그랬잖아요. 예. 이번 선거판은 정권 교체 여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웬만큼 진짜 똥볼을 심하게 안 차면 무조건 이쪽이 유리하다라고 하셨는데 그 2주 사이에 뭘 많이 변했어. 많이 변했죠. 누구 때린 수준인가 이게? 근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냉정하게 분석을 하면은 안 믿으실 분들도 있는데 윤석열이 앞섭니다. 조금 우세해요. 예. 근데 그 폭이 확 준 거죠. 확 줄었고요. 네. 거의 이제 오차범위 내로 들어오긴 했는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전화 면접 조사도 20%에서 25% 무응답층이 나오고 그리고 ARS도 한 15% 정도 나와. 많으면은 막 18%까지 나와요.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을 빼고 보는 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을 넣고서 이 사람들이 어떤 투표 성향을 가질 것인가에서 사실은 예측을 해야 되고 그 모델을 만들어서 돌려야 돼요. 그렇지. 여론조사 회사에서는 사실은 그런 걸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음. 어떻게 그러면은 이 사람들 투표 성향을 하느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난번 선거에서 누구를 찍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이번 선거에서도 그 정당을 찍을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다. 높죠. 그것도 하나가 있고요. 가장 쉬운 거는 뭐냐면은 정권 교체를 원하느냐, 정권 재창출을 원하느냐, 그렇지. 요거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의 성향이 중도냐, 진보냐, 보수. 예를 들면 진보라고 전부 다 정권 재창출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실 그래서 그 숙명여대의 통계학과에 굉장히 유명하신 그 교수님이 한 분이 계신데, 맞아요. 그분 예, 그 김모 요즘에, 교수님이 계세요. 실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페이스북에서도 계속 글을 올리고 제가 도움을 많이 받는데 최근에 뭘 올렸냐면은 무응답층 있잖아요. 네, 무응답층을 요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 얼마가 나올 것이니 무응답층이 이 없게 만들어. 무응답층도 어쨌건 투표를 한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리고 돌렸더니 대부분의 선거에서 그 여론조사 결과 나온 거에서 윤석열이 조금씩 이깁니다. 지금 이재명이 이기고 있는 것도 심지어 대부분의 것들이 윤석열이 이겨요. 몇 개, 한두 개 빼놓고는.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한 51대 49로 유리하다 윤석열이. 아직도 이렇게 그러니까 대단한 거 사실은 한 70대 30으로 유리한 거를 다 까먹고 51대 49로 이 박빙을 만든 윤석열이 정말 대단한 건데 어쨌든 아직도 조금 유리하다. 아직도. 근데 여기서 진짜 삐끗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질 수 없는 선거판에 질 수 있는 그런 위기감 분명히 있겠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무응답층이 투표 본인의 어떤 정치 성향에 따라서 다 투표하러 나오는 거를 가정해서 이렇게 분류를 한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투표를 하러 안 나와 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거 윤석열 지지 성향인데 나 안철수 찍을래. 아니 나 윤석열 못 찍게 투표 안 할래. 이번에 기권이야. 뭐 이런 게 이제 늘어나면은 변수가 되는 그게 거지.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비호감도를 낮추고 저 사람들이 그분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매우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대장동 갔잖아요. 그렇지. 대장동 간 게 그래요. 어쨌든 우리 저기 문제 많으니까 정광도 채야 되는 거 아니야? 요 메시지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오늘 대장동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대장동 간 건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자꾸 혼자 어디 다니면서 자꾸 실언하셔가지고 이제 뭔가 좀 정확하게 목적을 두고 움직이고 아침에 공약 발표하고 이제 이걸 이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좀 그립을 잡고 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하나씩 리스크를 제거해야 다시 예전의 지지율을 좀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네. 일단은 자 그러면 김건희 씨 사과는 일단 뭐 평가야 다 다르지만 원래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을 찍을 분들한테 찍을 동기부여해 준 정도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